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5단원인 도형 중에서 점, 선, 면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점, 선, 면을 이해할 수 있다 입니다. 화면에 보이는 다양한 도형들의 공통점을 한번 찾아볼까요? 화면에는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이 있습니다. 과연 어떠한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생각해 보셨나요? 눈치가 빠른 친구들은 오늘 학습 목표를 떠올려서 점과 선, 면에 대해서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함께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음 도형들의 공통점에는 먼저 다음과 같이 도형에는 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어진 도형에는 선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죠. 또한 마지막으로 주어진 도형에는 면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평면 도형과 입체 도형 모두 점과 선, 면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즉, 도형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는 점과 선, 면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점이 연속으로 움직이게 되면 선이 되고 선이 연속으로 움직이게 되면 면이 된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면 좋겠죠. 또한 선에는 직선뿐만 아니라 곡선도 있으며 면에도 평면과 곡면이 있다는 것도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을 한번 살펴볼까요? 화면과 같이 두 선이 주어져 있을 때 두 선이 만나게 되는 점이 존재하는 경우 이 점을 교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두 선뿐만 아니라 하나의 면과 하나의 선이 만나면서 생기는 점 역시도 교점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면과 면이 만날 때 생기는 선을 교선이라고 이야기해주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도 교선이 생긴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가 있겠죠.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을 한번 떠올려 볼까요? 화면에 다음과 같이 점 AB가 주어져 있고 이 두 점을 지나면서 끝이 없이 양쪽을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선을 우리가 직선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또한 두 점 AB에 대하여서 한쪽 방향으로만 끝이 없이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선을 반직선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죠. 또한 마지막으로 두 점을 연결하는 가장 짧은 선을 우리가 선분이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초등학교 때 배운 내용을 가지고 오늘은 새로운 기호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선 AB의 경우에는 우리가 기호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AB 위에 양쪽으로 화살표가 있다라는 것은 양쪽 모두 끝이 정해져 있지 않고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선이라고 이해해 주면 되겠죠. 반직선 AB를 기호로 표현해 본다면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서와 같이 B방향으로 끝이 없이 계속해서 뻗어나가는 반직선이기 때문에 기호로 나타낼 때 B쪽에 화살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선분 AB를 기호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주의해야 될 점을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가 앞서 반직선 AB를 다음과 같이 표현을 했었습니다. 이때 반직선 AB에서 A는 시작하는
점을 의미하고 B는 반직선이 뻗어나가는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직선 BA와 반직선 AB를 비교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위에서 이야기한 것을 토대로 살펴본다면 시작점이 B가 되고 방향이 A가 되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그릴 수가 있습니다. 즉, 반직선 BA와 반직선 AB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쉽게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반직선은 AB와 BA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는데, 그렇다면 다른 경우는 같은지 한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주어져 있는 직선을 기호로 나타내면 우리는 직선 AB라고 나타낼 수가 있고 또는 직선 BA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즉, 직선 AB와 직선 BA 모두 같은 의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반직선 AB와 반직선 BA는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있겠죠. 마지막으로 선분 AB와 선분 BA는 같은 의미임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A와 B의 위치가 바뀔 때 직선과 선분은 모두 같은 의미이지만 반직선의 경우에는 다르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화면에 다음과 같이 두 점 A와 B가 있을 때 A와 B를 연결하는 여러 가지 선들을 한번 그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과 같은 선을 그을 수도 있고 또한 이러한 선도 그을 수 있으며 다양한 선을 그을 수가 있겠죠. 이때 A와 B를 잇는 선 중에서 길이가 가장 짧은 것이 선분 AB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선분 AB의 길이를 두 점 A와 B 사이의 거리라고 이야기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다음과 같이 선분 AB가 주어져 있을 때 점 A와 점 B의 한 가운데 점을 우리가 M이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면 이때 A와 M까지의 거리와 M과 B까지의 거리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고, 이때 선분 AB 위의 한 점 M에 대하여 점 M을 선분 AB의 중점이라고 이야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도형을 구성하는 기본 요소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점과 선, 면이 있었죠. 또한 교점이라고 하여서 선과 선 또는 선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점을 교점이라고 이야기하였으며 면과 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을 교선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또한 초등학교 때 배웠던 직선, 반직선, 선분의 기호에 대해서 배워보았는데 직선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기호를 사용하였고 우리가 직선 AB와 직선 BA는 같은 의미임을 배웠습니다. 또한 반직선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호로 표현할 수가 있으며 반직선 AB와 반직선 BA는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었죠. 마지막으로 선분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기호로 표현할 수가 있으며 선분 AB와 선분 BA는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또한 두 점을 잇는 여러 가지 선 중에서 가장 짧은 선인 선분 AB의 길이를 두 점 AB 사이의 거리라고 이야기를 해 주었으며 선분 AB 위에 한 점 M에 대하여서 A와 M의 거리와 M과 B 사이의 거리가 같을 때 점 M을 선분 AB의 중점이라고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